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현욱 증인 관련하여 윤건영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아시다시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욱 증인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의원분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증인께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을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라는 국정조사 본래의 목적 취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현욱 전 진상규명위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 발언 또 경위에 대한 간략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욱 증인 발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조사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갔던 것이고요. 혹시 그 보좌관께서 항의라고 여기셨다면 그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께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의원실 제가 찾아가는 그런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할게요. 위원장님, 예. 증인은 점심시간에 저희 의원실 동료들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예. 저희 방에 사전 연락도 없이 와서 본인의 허위 사실에 의해서 본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의 국정조사의 질의를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허위 사실에 의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그걸 따지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보좌진을 윽박질러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절차가 잘못됐으면 사과한다고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저기 위원님.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정회 이전에 위원회 회의 진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아니죠. 어디서 정인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의원한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윽박지르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과예요? 다시 하십시오. 우리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윽박질렀다 또 이런 건 좀 약간 표현이 과하신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면 긴데요. 시 선거과 담당 뭐 사무처장이나 중앙선관위 사무관 등이 진술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나중에 중앙 선관위에 보고했다는 게 그 실제로 나중에 뭐 밝혀질 거니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명을 제가 하러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엉터리 보고라든지 또 이용당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저로서는 열심히 그 진상규명 활동을 했는데 제가 명예훼손이란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은 사슈가 좀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보좌관분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별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겠다 하고 내려와서 제가 위원님께 직접 사실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워낙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지금 아까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어쨌든 검경 합동 수사도 있고 뭐 특검이 된다면 특검도 있겠고 또 국정조사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일단 제가 요구하지 않은 의원실에 찾아간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든 그렇게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건 잘못했습니다. 예.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실 항의라기보다는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데 횡패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는 사실 뭐 물론 절차 진행상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표현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행동을 행패라고 표현한 게 좀 과한 표현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찾아가고 뭐 이게 원래 그런 애 한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과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 우리 조현욱 위원장님, 국회 절차와 질서가 있습니다. 예, 그걸 유념하여 주시고요. 예, 네, 저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국회 권능이 부여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부나 사법부나 이런 곳에서와 달리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들과 함께 문제를 점검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권능을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증인들이 여러 이제 타입의 증인들이 계신데 그 중에 공직자도 계시고 또 우리 금방 그 조현욱 증인이신가요? 그 위원장님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직을 맡아서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 도와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당연히 본인도 만약에 본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혹은 아니면 누군가가 본인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예고도 없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전에 직업도 보니까 공직자를 하셨던데 그러면 누구보다 오히려 그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지금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발언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절차만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이 그냥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 우리 조현욱 증인, 국회에서의 절차,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전에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2항 현장 조사 및 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7월 2일 현장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송파구 개표소를 현장 조사하고 투표함 및 투표 용지를 검증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현장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일단 의결을 하면 우리 공문을 보낼 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원래 저도 경찰 출신입니다만 좀 제복 부서이기도 하고 경직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처럼 국정조사 특위가 현장에 임장하면 경찰의 입장에서 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무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상황과 지역을 잘 아는 경찰이 좀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재량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측 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현장에서 논의하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님. 네, 그 현장 상황에 맞춰가지고선 대응을 한다라는 걸로 하여금 괜히 우리 국회가 현장 조사를 한다고 가가지고 괜히 거기에 계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심경을 건드렸다가 문제만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경찰 차원에서 우리가 무리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이제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혹시 모를 정말 순수성을 띠고 있는 그런 집회 참가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계신 분들의 동의 하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면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전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거기 간다고 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의를 한다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에 가는 것 자체로도 그분들께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충분히 그 사전에 저희가 송파구에 점검을 가지 않습니까? 그 시점까지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이제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인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든 말든 해야 되지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설득을 한다 그래 그게 될 일입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저희가 그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보 청장님께서 의원들 말씀에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현장 그러면- 조사의 목적과 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일정 제2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고 이어서 추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간 협의에 따라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인 참고인 분들 모두 저녁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하승균 절차 사무 개선 TF 팀장 나와 계시죠? 잠깐 앞으로 좀 시간 잠깐만 멈춰. 예, 이게 지금 그 50%로 인쇄 매수 축소를 하게 된 게 2025년 9월달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저희가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 이 첫 인쇄 축소의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인지를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럼 근데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을 보면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지의 목차들이 나오는데 그 운영 계획을 보면 인쇄 축소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TF에서 갑자기 50%가 튀어나왔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선관위에서 처음에 과제 예시로 제안했던 것들은 그 인쇄 축소 비율 그 한선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처음에- 그게 왜 그런데 원래 그 예정이 없었던 것이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TF가 처음에 결성이 돼서 저희 그 TF 운영 초반에 제가 각 그 지역 시도 선관위에서 그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그 시도 선관위에서 그 현장에 의견 수렴한 것들을 그래서 뭐 전국에서 파견돼서 제출을 지금 하게 TF에 됐어요. 들어왔잖아요. TF 직원들이 근데 50%는 누구의 이야기로 이게 처음 그래서 특정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시도 선관위에서 제출된 의견들 중에서 실제로 50%로 하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그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그 작년 대선 때도 그랬고 실제로 그 제출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TF 팀원들이
그 처음에 한 일주일 이상을 저희가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일주일 가까이 진행을 그러면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 과정은 회의록이든 뭐든 전혀 남아 있는 게 없습니까? 보통 저희가 TF에서 운영하는 그 과정의 회의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수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통상에 저희는 연구반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60에서 50%로 갑자기 줄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다 현장에서 모인 이제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전 투표율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그 선거일 투표용지가 계속 과다하게 남는 문제는 저희 모든 TF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약간 공감대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도선관위에서 제출된 의견에도 그 모든 팀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 보고서 내부 결재자가 이제 박인혜 행정사무관, 윤효섭, 이상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이 이제 전결을 했는데 그 네 분을 그 사인을 할 때도 아무도 이거는 그냥 50%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실제 결제 행위는 저희가 TF가 해산된 뒤에 제가 그러니까 그 이제 TF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이제 결제는 그 다음에 한 거고. 네. 그러면 TF 이거는 그냥 집단 지성의 산물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TF는 저희가 그 하한선을 낮추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가 실제로 연구물로 이제 보고서에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관위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게 그 전에도 사실은 일부 보고가 제대로 안 됐지만 있었는데 10%를 그 줄이겠다라는 게 그냥 남기 때문에 그냥 50%로 하한선을 줄이자 이렇게 갑자기 한 게 저는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워낙 그 투표용지를 특히나 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가 총 7장이다 보니까 대선이나 국선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자들이 느끼는 그 지난번 첫 번째 청문회 때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근거로 투표용지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돼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실제 TF 팀에서 논의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정선거 대응은 사실 그런 주된 그 검토 요인은 아니었고요. 실제 저희는 그 저희가 실제 그 하한선을 낮추는 그 꼭지가 실제로는 그 절차사무 간소화라든지 절차사무 효율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일단 제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 선거에 갑자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이 50%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의했던 것과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종전의 지침에도 그랬지만 그 50%든 그 과거 60%이든 간에 그건 하한선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저희 모인 팀원들의 의견도 어차피 이 하한선을 모두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렇죠. 건 아니기 때문에 하한선은 네. 그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50%든 60%든 결정하는 것은 지역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는 네. 것이니까 네. 그 하한선은 그때 일체 외부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사태를 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지역 선관위에서 나름대로의 지역 그 과거 투표율이라든지 뭐 투표소별로 투표율 분석을 통해서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전제를 바탕으로 그런 그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아마 지역 선관위에서 그 과거 투표율을 분석하는 예를 들면 선거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투표율을 분석하는 그 은변동 단위로 분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투표소별로 투표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아마 그 결과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철원 네. 직무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이 맡고 있고 네. 시도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고 네.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가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법원의 인사가 되게 1월에 발표가 돼가지고 2월에 부임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선거는 6월 전에 실시가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선관위원장이 부임해서 2, 3개월 안에 선거를 치른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원장들이 비상임인 관계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적절치 않은데
부임하자마자 2, 3개월 돼서 선거를 치른다 이겁니다. 전혀 선관위원장으로서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번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PPT 자료로 한번 통계를 한번 봅시다. 이 PPT 용지는 이번에 서울 시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광진구, 성북구, 강남구 선관위원장 이초일이 2026년 3월 5일, 4일, 16일, 10일입니다. 축소 의결은 5월 7일입니다. 부임한 지 63일, 64일, 50일, 42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9회 지방선거 때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총 153명이 바뀌었습니다. 255명 중에서 153명이 2월부터 4월 사이에 유촉이 됐어요. 6월에 선거를 60%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요. 제주 같은 경우는 100%가 바뀌었어요. 역대 공직선거 직전 선관위 선거 유촉 현황을 보면은 22년 20대 대선에서는 시도위원장이 2월 정기인사로 선거인은 사무국에 7명 41%가 배경이 됐습니다. 부신구는 130명 51%. 24년에 24대 총선에서는 7명 40%, 142명 55.7%. 2025년에도 시도위원장 10명 59% 바뀌었습니다. 2, 3개월 바뀐 겁니다. 구시위원장 128명 50.2% 변경됐어요. 이 통계를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중앙선관위 제도 개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시군, 시도 선관위원장을 현직 판사가 맡을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맡게 된다면은 이 선관위원장을 맡으신 법관들은 인사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둬야 업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 중립성에 관하여 또 믿을 만한 분들은 가장 현직 법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 파악이나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로 오셔가지고 사실상 그 책임을 지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 논의를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뭔가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선관위를 맡는다면 법원과 요즘 조율을 해서 맡으신 분들 인사해서 일정한 예외를 두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지금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회계 검사한다는 보도자를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투표용지를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예. 납품 수량은 적절한지, 예, 수의계약의 적절성은 당연히 회계 검사 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투표용지 축소 비율로 인쇄한 것이 적절한지, 네. 그 후에 후속 조치 매뉴얼이 있었는지, 보고 들어온 어떻게 된 건지, 대체 부입이 어떻게 된 건지는 회계 검사입니까? 아니면 직무 검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 직무감찰이어 가지고 그건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만약 제가 말씀은 이러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매뉴얼 부재, 예. 보고 누락, 예. 대체 미흡에 대해서 감찰하게 되면 거절하실랍니까?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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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입니다. 우리 강동원 대행님, 네. 그 언론에 보면 해외 투표 점검한다고 민주당 직원 데리고 뭐 2,300만 원치 일본 캄보디아 출장 갔다 왔다는 언론 보셨죠?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보안 컨설팅 부분 때문에 예. 국정원하고 2023년이죠. 네네. 선관위 시스템 여러 차례 점검한다고 해서 네.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보안 네, 컨설팅을 그렇습니다. 구성해서 국내도 가고 또 해외 재국민 투표 시스템 점검하러 네, 갔죠. 그렇습니다. 여기 키포인트는 뭡니까? 합동 보안 컨설팅 팀을 만들었고 여기에 창간일, 양당의 창간일을 집어넣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죠. 양당 측에 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안이 워낙 민감하니까 이걸 정치적 중립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가고 국민의힘도 가고 그럴 생각이었죠. 그렇게 그런데 진행 결국은 민주당만 직원만 데리고 갔죠.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자꾸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완전히 행행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아예 민주당도 안 가든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에 연계를 시켜야 되지. 이걸 그래 덜렁 한쪽 당의 관계자만 데리고 이 출장을 간 게 과연 맞느냐?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강조하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에서 그게 맞느냐는 거죠.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안 해도 그래도 선관위에서 같이 가자 한 거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자꾸 선관위하고 민주당하고 한 통속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자꾸 보세요. 아니 자, 됐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요. 그다음 잠시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 저기 정인 나올 최유진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최유진 주무관님 그리고 오정필 팀장님. 오정필 팀장. 예, 양쪽으로 좀.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그날 당일날 일어난 상황 중에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법적 근거 없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이송한 부분들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유진 주무관님은 송파구위원회 계시면 투표용지를 이송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오정필 송파구 자치행정팀장님도 역시 투표용지 이송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그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이송하셨는데 투표용지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로 누구와 함께 이송했느냐? 교통수단 그리고 투표용지 포장은 뭘로 했는지 투표용지는 몇 매를 이송했고 그 몇 매를 이송 그 수량은 누가 어떻게 판단한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선거 당일 우리 주무관님의 역할과 임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용지 이송 시간에는 그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분은 같이 한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일단 제가 투표용지 이송을 갔을 때는 제가 원래 이제 개표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표소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표소로 이동을 하려다가
이제 그 당시 사무국장님의 지시로 잠실 4동 제7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적어진다고 하니 이제 각 선거별로 100매씩을 가져다 주고 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 당시 이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차량을 타고 업무용 차량을 네, 타고 이송을 갔었습니다. 포장은 뭘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종이 가방에 각 선거별로 100매씩을 종이 가방 그냥 들고 갔네요. 그거를 전달을 받아서 이송을 갔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제가 운전을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네, 운전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고 제가 이제 보조석에 타고 그러니까 혼자 가신 거네. 그냥 운전하셨고 옆에 아무런 참관인도 없고 아무도 네, 뭐, 없었네요. 참관인이 있냐고 물으시면 참관인은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없었고 그 종이 봉투 안에 넣어서 네. 종이 팩에 넣어서 네, 그냥- 종이 가방에 각 100명씩을 나눠드렸네. 네. 몇 군데 정도 나눴어요? 한 군데 갔었습니다. 한 군데. 그러면 우리 주무관이 빠지고 난 뒤 그 업무는 누가 하셨어요? 제가 개표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이제 개표 사무원분들이라든지 개표 협조요원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출석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등록을 받는 업무였기 때문에 먼저 가 계신 주무관님이 그냥 그 업무를 하셨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구청 자치행정팀장으로서 선거추진반 TF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저는 2시쯤 송파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선관위에 방문해서 우리 조시훈 우리 선거 사무국장님과 선거 일계장님 그리고 담당자 있는 상황에서 투표 용지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 많은 동 투표소에서 지금 항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사실 선관위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잘 대응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의미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저희 직원이 그 당시에 가락이동 3투가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몰고 간 제 관용 차량이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바로 돌려서 한 30분 정도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2시에 가서 한 2시 20분 정도 하고 급히 가락이동 3투를 갔는데 투표 관리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가 한 3시쯤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50장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수량보다 너무 작다 보니까 저도 너무 놀라서 바로 또 선관위를 제가 송파 선관위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지시를 안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송파 선관위도 저희가 자체 판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유선 전화가 안 되고 단톡방에 답변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송파 선관위도 바쁘다 보니까. 아니 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송파 선관위를 갔더니 이제 아까 저 주무관님 말씀한 것처럼 가락이동 3투와 제가 7투 이렇게 종이백에 투표 용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거기 택배 이렇게 킥 배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가락이동 3투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때 선관위로 파견 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을 저희가 탑승을 해서 제가 서둘러 이제 갔었고 저는 사실 투표 용지와는 별개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팀장이다 보니까 뭐 투표 용지 수량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락이동 3투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선관위 직원을 태워서 갖다 줬었고 또 복귀에서는 또 저기 잠실 4동 5투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때 지도계장님을 제가 또 선탑을 태워서 똑같이 벌써 한 4시, 3시 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예, 이제 용지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 예, 방문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원 사무총장에게 네.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동원 사무총장님께서 얘기를 주신 부분이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함이나 선거 물품들의 위치가 지금 문제 없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신 거죠? 제가 송파구 위원회로부터 저희들 보고 라인에 따라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그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일정 공간 두 군데에다가 그 물품들을 나누어서 접치를 하고 그 도어락으로 잠겨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선관위가 법적인 의무를 갖고 거기에 이 보전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거기가 지금 문제가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일단 뭐 법률에 따르면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행 여건상은 반드시 송파구 선관위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송파구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전에 성파구 선관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6월 7일 11시에 침입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침입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지 선관위원이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 보안 요원들이 그곳에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보안 요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목적을 아시죠?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유치되어 있는 게 맞죠? 지금 아까 전 위천한 지금 직무대행님은 이게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무총장은 아닌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합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지금 57건의 지금 문제도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관리가 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이준석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를 왜 막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걸 왜 본인들이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사무총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그리고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선거소청 증거조사 비용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다. 증거조사 비용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더 안정적인 곳으로 하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6월 5일에 우리가 개표를 위해 가지고서는 이송하는 것은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선관위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행안부 쪽에서 지원을 해서 이송을 하는 거에 대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죠? 네. 맞으시죠, 행안위원장님? 행안부 예. 장관님?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총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지금 불안해요.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듯한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지금 자꾸 우리 쪽에서 이 국회가 내리는 의결에 맞춰서만 움직이겠다 이게 아니고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내일 현장 조사를 가서 이제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하시겠지만 사실 경찰만 이걸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에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선관위가 주관해가지고선 관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위천한 직무대행님 맞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비용에 대해 얘기했는데 7월 12일까지 6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2억 원 상당 되는 추가 견적이 나온 거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하려고 합니까? 우리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지금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시설 관리자로부터는 견적이 그 정도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그 견적에 더불어서
하이브 위버스 콘 페스티벌 그리고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 여기 가수 B, 르세라핌, QWER, 지코, 가수 잔나비, 몬스타엑스 팬덤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충 질의 시간에서 투개표 관리 업무 현실적으로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금 지방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건 지금 책임밖에 없어요. 어떤 권한도 없고, 그리고 행안부는 지휘할 또 권한도 없고, 지휘는 선관위가 해야 되는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보시던 것처럼 선관위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 알고 나서도 이 문제를 안 고치고 그냥 가면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해당 당국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업무 중 절차 선거 사무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감독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그리고 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이 중에 투개표 관리만큼은 확실하게 행안부에서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위헌 논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고 소통하시고 해서 해결책을 우리가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헌법 114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그 정부 기구에 대한 그 지시 권한을 활용해서 네, 예.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법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함께 아시다시피 지금 투개표 관리에 이제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페이도 부족할 정도로 12시간, 15시간 근무하면서도 굉장히 작은 수당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당한 처우를 분명히 하고 또 책임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권한까지 같이 가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나아가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법이 정당법,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이 세 가지가 모두 규제 위주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위철한 대행님, 네. 위원님의 대행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선관위가 이 규제 업무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까진 되고 이건 안 되고 정치인들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선거운동이 이건 되고 이거 이 모든 것에 역량을 몰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국민 모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이 업무가 굉장히 이게 등한시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태도 선관위 기관의 업무 이 구조적 문제에 따른 귀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선관위가 정치적인 중립성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고요. 선관위가 너무 규제를 예. 너무 하는 거예요. 3인이 지금 선거뿐만 해도 예. 이 정치인과 유권자의 접촉을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고민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입을 최대한 열어주고 돈은 막아야 되는 입도 다 막아요. 다 아시겠지만 네. 이 규제를 위해서 제가 여긴 대고 이 세세한 업무들 다 하다 보니까 선관위의 역량이 다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등한시되어 왔다. 네, 예. 제도의 연구나 개발
그리고 현장 대응 능력 이건 등한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아신다면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총선 전에 다음 총선 전에 예. 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답도 마련해야 되는 게 저는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인들이 너무 서로 정책 편향성 이런 거 규제 위주로 3인씩 각 3부에서 배치해서 소극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데만 너무 집중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보다는 소극적인 견제 장치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중에서도 실제로 사무관장을 파트를 선거 투개표 관리랄지 또 한 분야는 뭐 정당 관리랄지 또 한 분은 방금 말씀하신 이 단속 업무 이런 걸 나누어서 좀 분화해서 직접 관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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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강동환 사무총장 대행님 그리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님 그리고 노태학 위원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선관위가 감사의 사각지대다, 일종의 무풍지대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조직의 건강함을 잃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지적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 독립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독립성만 너무 강조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23년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가 발생했을 때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때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합니다. 제가 강동환 총장 대행께 묻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제기를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감사라도 해야 되는 게 온당한 처사 아닌가요? 내부 감사 하셨습니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아니요. 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이 힘드시면 허철훈 전 총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그 조사를 해서 내부 감사를 하셨다고요?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고발. 그러니까 감사를 하셨냐고요? 제 말은 감사 기능에 대해서 지금 따져 묻는 건데요. 내부 감사를 하셨냐고. 23년 당시에는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했고요. 아니 감사를 못했죠. 네. 감사를 착수를 했는데 권한쟁의 심판 제기를 해가지고요. 특히 감사원 감사를 흐지부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때 권한쟁의 다음 심판을 제가 PPT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노태학 위원장님께 여쭙게요. 2023년 10월 13일 날 국정감사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관을 개방형 지위로 공모해서 전문 인사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2중 3중 견제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PPT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시행하고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예, 그 제가 국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바로 그 외부 감사관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4년 2024년 1월 1일부터 1일부터 예, 하고 그렇게 제가 다시 또 시행됐습니다. 묻게요. 예. 위원장님, 이 외부 감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아마 그 당시는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아니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 그당 현재에서 이제 직무감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한 그다음 직후에 바로 그 자료를 받아서 예. 내부적으로 오히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더 적발을 해서 보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맨 앞쪽 PPT를 봐주시면요. 앞으로 돌려주시면 25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징계 의결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봐주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다시 다음 PPT로 넘겨가 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독립된 감사관실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보다 24년에 변경한 게 관리관급 한 명을 만들고 과를 2개로 늘리고요. 조직과 덩치를 좀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선관위 감사는요. 시군구 감사는 시도 선관위가 대행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저도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그래도 몇 년 동안을 선관위 위원장을 하셨는데 각급 선관위 시군구 감사를 시도 선관위가 대행한다라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이 좀 충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자, 그러면 네. 전국 시군구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차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감사 1과 감사 2과 그렇게 해서 뭐 보고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감사에 무풍지대고 사각지대인 걸 여실히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군구 감사는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논의하는 거에서 이제 개선 대책으로 어떤 분들은 사전투표 폐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아까 첫째 질의 때 나왔던 거 보면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선관위원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사실 사전투표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부담인지가 약간 궁금한 거예요. 실제 사전투표를 시행하는 절차가 어려워서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꾸 의심받으니까 귀찮거나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까 허철원 총장님이 뭐 사실 그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쪽입니까? 절차가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은 의심받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일단 그 사전 투표하고 선거 투표를 비교하면 선거 투표는 투표용지만 인쇄해서 네. 그 당일날 그 본인 여부 확인하고 교부한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 그 사전 투표는 일단 장비가 5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 절차가 그 선거 투표보다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선거 투표는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사전 투표는 그 투표하는 부분이 시스템에 기록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게 눈에 안 보이죠? 명부 관리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투표하는 부분이 그 투표는 다 물리적으로 하는데 뭐가 안 보인다는 거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선거 투표는 1년 번호지를 네. 절취해서 1년 번호지 하면 넣으면 네. 그 1년 번호지를 보면 어느 정도 투표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1년 번호는 있지만 바코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제 좀 투명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선관위에서 지금 상당한 선관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금 투표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 건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투표를 많이 지금 우리가 이 국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투표를 해야 되는 기백 명의 분들이 못한 것을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그분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최소 10%에 15% 가까이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됐던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투표를 더 할 수 있게 되었던 제도에 대해 가지고는 가볍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바코드라서 투명성이 어렵다 뭐부터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무리 일각에서 사전투표 폐지론이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볍게 얘기하시면 되나? 저는 상임위원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가지고 개선 방안들 아까 말한 바코드 문제도 그렇고 일련 번호 문제도 그렇고 개선 가능한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왜 선관위원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혹시 논의해 보셨습니까, 내부에서? 예. 지금 사전 투표의 또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도장 날인 제도입니다.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하느냐, 인쇄기에 도장 찍어서 나오느냐, 그 문제를 계속해서 법률과 규칙이 조금 서로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법 개정 사항이고 법 개정을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거 식이에요. 사안이 아니라 예. 나머지 저는 사전 투표가 물리적으로 더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어차피 통합선거인명부에 신분증 갖다 대면은 투표용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편 발송하면은 그게 우체국이 힘든 거지 그게 선관위가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점에서 부하가 더 가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투표함이 예. 이제 우편으로 오게 되면 또 취합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한 번에 우편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 번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절차가 우리가 품이 많이 든다냐 아니면은 자꾸 뭐 투표지를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CCTV를 봐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심적으로 힘들다라는 건지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다 그 복합 요인이. 저는 왜냐하면 전자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절차가 더 추가됐는지 아까 저는 사무총리 얘기하신 것처럼 뭐 투명성 문제는 오히려 이해하겠어요. 근데 절차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품이 더 많이 든다. 왜냐면은 그 본투표는 14,000개의 투표소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사전투표소는 3,7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관리 부담도 적은 편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관위가 단순히 우리 의심받는 거 싫으니까 이거 없앤도 모르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부대행님? 하여튼 투표율 제고에 있어서는 사전 투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상당히 예.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선관위원들께서도 오늘 마침 아까 질의하면서 다 의견 한 번씩 밝히셨으니까 활발히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번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중점을 놓고 활발히 토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오늘 상태로는 보면요. 일부는 먼저 먹기 힘들다. 일부는 의심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10% 이상의 투표를 책임지는 지금은 30% 가까운 투표를 책임지는 사전투표의 종속을 귀찮으니까 의심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 국토투표에 편성된 이유 자체가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이 투표하지 못한 사태들이 발생하는 건데 아예 사전투표를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도저히 입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까지 투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가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 입장은 뭔지. 예, 다음번에 또 대려고 이러면서 할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우리 대행님 네, 네. 사전 투표나 또 본투표 때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럼 본투표 이틀만 하면은 멀리 출장 가 있는 사람 못하죠. 부재자 투표를 반드시 해야죠. 법률이 그렇게 된다면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나 또 부재자 투표나 서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를 도입을 한다면 부재자 투표는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권자 지금 사전 투표는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갖고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부재자 투표는 반드시 그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사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선관위로부터 그 주소지 주민등록지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와 그 회송용 봉투를 다시 우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은 우편물을 갖고 자기 거소 주변에 있는 부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 투표 제도에 비하면 훨씬 불편한 점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 이틀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면 사전 투표율이 부재자 투표로 전환되면서 얼마나 낮아질 거로 보십니까? 그건 예측자로 있습니까? 과거 사전 투표 도입하기 전에 부재자 투표율이 3%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몇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갑 김성애입니다. 그 뭐 이준석
의원님 사전 투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뭐 고인이 되신 고 송진영 하고라는 그 저희 고려대학교의 학생이 부재자 투표를 왜 군대에서만 하느냐,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소송을 걸어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이 당시 학생회장을 할 때 이 제도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군대 바깥에서 부재자 선거를 처음으로 했던 부재자 투표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집에 가서 투표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숙집은 이사를 다니니까 전입 신고를 서울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규모로 학생들이 투표를 못하고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군대에서만 하던 부재자 투표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유권 해석을 받아서 그때 고려대학교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면서 시작이 됐다가 이게 일부 대학만 혜택을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사전투표로 넘어갔던 역사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 과정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그냥 부재자 투표를 없애면 뭐 이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냥 본투표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참정권에서 단 100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했던 이 노력,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노력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그런 역사 과정을 더 뭐 선관위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유권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가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점은 좀 분명히 해두고요. 우리 선관위 그 허철은 전 사무총장님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투표 관리 매뉴얼에 특이 사례 처리하는 요령을 담았는데 여기에 지금 특이 사례별 처리 요령에서 투표용지 부족할 때 대처하라는 건 없었죠? 예, 투표용지 부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22년 지방선거 때 2곳, 24년 총선 때 1곳, 대선 때 무려 42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추가 송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매뉴얼에 집어넣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3,00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나 사무총장, 선관위원들, 상임선관위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지 저는 좀 지금도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처럼 그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중앙에 사건 사고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앙에 그 안타깝게도 보고가 되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아, 투표용지가 부족하구나 그러고 넘어갈 만큼 선거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실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표관리 매뉴얼 37페이지에 보면 선관위는 투표 진행 중 사건 사고 처리 방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종 사건 사고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처리하되 투표관리관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했는지를 좀 보면요. 선관위가 제출한 송파 지역 투표관리관 선관위 직원 단체 대화방을 제가 재편집해봤습니다. 15시 40분에 자치행정과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동은 투표 진행을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관위가 최대한 작업하는데 수기로 한다라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항을 보고를 하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천천히 진행을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시간 뒤에는 투표용지가 준비가 안 돼 가셔도 수령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답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왜 매뉴얼대로 구시군위원회 보고하고 즉각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은 건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또 잠실 이동 제6투표소 투표록을 보면요. 14시 이 투표록은 그 당시 회의 때 기록을 하는 내용이죠. 투표 과정을 14시 53분에 추가 배부 요청 선관위 모니터 중이라고 회신 15시 10분 199매 남았음을 고지하였으나 같은 답변을 받음 15시 35분 15시 40분에 투표관리관이 선관위로 전화했으나 연락 불가 15시 52분 투표용지가 다 소진된 후에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타조예요. 타조. 위기가 찾아오면요. 구멍 속에다 머리를 박고 깜깜해지니까 이제 안전해졌다. 생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선관위가 그냥 답변을 안 하고 뭉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선관위의 반성과 새로운 좀 이 위기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시는데 사무총장님 이게 재설계를 통해서 국민들 신뢰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주시죠.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아니 선관위는 문제가요. 명심하고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를 국회에 정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올림픽 공고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찰하고 협조해봤냐? 올림픽 가봤냐? 라고 하니까 그 국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는 선관위가 쳐놓고 왜 국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도 개선도 국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님? 근데 지금 다 대답이 그거잖아요. 지금 2차 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 아는데 국회에서 좀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대책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아는 게 없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정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알면 알수록 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변모해야 될지 답도 하나도 못 내리고 국회에서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럼 대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또 우리 사무총장 직무대리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재외선거관리 시스템 국외 출장 가는 거 민주당하고만 갔다. 저도 그 보도 보고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하고 갔을까라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같이 가자라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이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안 간다 해서 민주당하고 간 거예요? 공문 보내가지고 참석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정확하게 그 못 가는 사유를 밝힌 걸로는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가기 어렵다는 일정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에서는 반드시 그 일정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한 걸로. 그럼 국정원이 선관위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양당이 다 보냈는데 국민의힘 못 갔다라고 답변해서 민주당만 갔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도에 보면 무슨 선관위랑 민주당이 유착해가지고 짬짬이 이거 간 것처럼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저희들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설명 자료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내가 안 가겠다 해놓고 나는 안 갔더니 다른 친구랑 갔네. 그 부정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죠. 내가 안 갔으니까 그 불륜이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건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셔야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보도만 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본인들이 안 가놓고 내가 안 가고 너네끼리 갔으니까 너네 불륜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국민들 속이고 거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 그런 거지. 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만드냐 이겁니다. 이건 국민 기만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선관이 잘못한 거 있는데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중앙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상태입니다. 전부 다 본인들이 일정 안 된다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놓고 지금 그러면은 일정 바꿔서라도 민주당하고 갔어야지라고 하는 대답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전선거 뭐 말씀 주시고 뭐 실제로 선관위 노조에서 불편해하는 뭐 사전선거 관련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우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참조권을 제한했다라고 해가지고 참조권을 더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왜 뭐 사전선거 운동이 참조권을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표 편의 제고 그리고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됐고 유권자분들의 참정권 편리한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이송 과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관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될 때마다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용역도 많이 나왔고 감사원 감사는 없었지만 내부 감사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불편한 거는 하나도 개선 안 했어요. 지금 그 감사 용역에 나온 거 중에 고친 게 뭐냐면 투표용지 축소 인쇄 그것만 듣고 지금 투표용지 어떻게 관리할 거고 부실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고 하는 부분들은 아예 그냥 미반영 찍어가지고 개선 하나도 안 했습니다. 투표용지 관리가 안 되는데 투표용지만 50% 줄이는 것만 반영시켜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불편한 거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투표용지 관리 똑바로 했고 그 다음에 대선 사항도 검토했고 하고 사고 날 일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 안 하실 것 같은 거는 하기 싫다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일 편하게 할 것 같은 거는 받아들이니까 이런 사고 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잘 편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사고는 예견됐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유철한 상임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6.3 선거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52.7%, 국민 절반 이상이 현행 사전투표제의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걸 봤는데 이 조사 결과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 여론조사인데 그것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선관위가 반복해서 보여준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하셨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날 투표용지가 카메라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격까지 노출됐는지 여부까지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에서 30일, 본투표는 6월 3일입니다. 며칠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계속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사전투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렇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겠죠. 대행께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과정이고 많은 분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게 완벽하게 통제가 잘 안 되죠. 완벽하게 된다는 뭐 어느 네. 때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더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선관위 노조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진상규명위도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대국민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선거를 잘 아는 현장 공무원들 그리고 진상규명의 결과가 지금 사전투표 폐지 요구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회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행께서는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 더 관리 부담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본투표보다 타전투표에 선거의 대해서 투표보다는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과정은 부분은 있습니다. 편리성도 있고요. 네. 현행 사전투표제가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해외는 다양한 본투표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런데요. 공통적인 선거의 중심을 본투표에 두고 부재자를 위한 제도만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안이 존재를 하는데 굳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현행 제도를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뜻과 또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수기를 해서 좀 더 어떤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걸 한번 다 같이 검토돼서 네. 결정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편의보다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확인이 됐고 대안도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는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노출 관련돼서 공선법 166조 1항 투표비밀 침해 위반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것도 전결로 됐나요? 위원회 결정으로 됐나요?
그것은 전체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면 위원회 결정을 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회의 확실히 잘 결정이 모르십니까? 확실하게는 지금 아시는 분 여기 회의록이 있는지 계십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당일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결제 라인에다 보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장님까지 보고 드린 다음에 전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보고로 된 위원장님까지 겁니까? 보고 드린 다음에 다음 전결입니까? 보고 사항입니다. 그럼 보고 보고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그다음에 전결 사항 했던 거 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왜 전결을 아니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다음에 6월 1일 날 전체 위원회의 때 영상을 보면서 이 사안이 해당이 되는지 그 보고 드린 사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른 전체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전결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됐고 의사결정 과정 전반이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사안조차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조차 전결로 됐다는 부분은 선관위가 차라리 선거관리 사무처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선관위 관할인지 그런 부분은 확인되셨습니까? 중앙에서 하셨나요? 저희들 판단은 중앙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중앙선관위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전국 상권을 다 중앙선관위에서 한다는 건 꽤 문제가 될 중요도에 따랐는데요. 중요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의결사항 올릴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님 질의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우리 오정필 증인 좀 나와주세요. 그 시간 끊어주시고요. 네, 우리 송파구청에서 증인이 4명이 신청이 됐는데 네, 2명의 그 직원 제가 뭐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 뭐 이런 걸 호소했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런 그 뭐 질환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던 직원입니까? 선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선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 당사자한테 예,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 부서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사전투표 종료 후에 각 투표소별 사전투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걸 감안해서 선거일 투표소별 투표용지 매수를 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위원이 물었는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는 통상 무번호 투표용지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PPT. 공직선거법 150조를 보면 투표용지는 1년 번호를 인쇄해야 하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번호 투표용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PPT. 그래서 무번호 용지는 언제 사용하느냐? 투표용지가 오손 또는 훼손된 투표용지를 교체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용지를 등록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통상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윤건영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PPT.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리고 총선 때 그리고 지난 지선 때도 무번호 투표용지를 실제 송부했고 사용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됐어요. 네, 그다음 PPT. 제가 이제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사전 투표가
5월 29일, 5월 30일 양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전 투표가 마친 그 다음 날 5월 31일 날 중앙선관위가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업무 연락 공문을 보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3번에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사전 투표용지 감축 인쇄에 따라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투표기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저 강동원 사무차장님 전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만은 이전에도 이렇게 사전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무번호 용지를 사용한 것을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안 돼가지고 몰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5월 30일 날 이런 공문을 발송한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저 선거상황실 선거관리과에서 업무 연락으로 유의사항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언제 한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부족했을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네. 우리 당에 와서도 보고를 했고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무차장도 모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선관위와 사무처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사무차장, 사무총장과 그 밑에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네요. 선거 상황실에서 지시사항으로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지시를 했다고요? 네. 아니 선거 상황실이 지시한 거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뻔히 벌어질 걸 알고 있었네요. 이미 31일 날. 저는 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사무차장님이 몰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밑에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네? 선거 상황실에서 알고 있었는데 왜 대처가 안 됐냐고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사전투표율이 10%가 미만인 투표구 59개의 경우에 과거 선거 투표율과 비교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지금 공문을 이날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침하고 편람에 그 예상 투표율 수도 감안해서 하라게 할 99년에서 의결 감축을 할 때 축소 인쇄를 할 때 그 과거의 투표율 같은 거를 감안해서 해라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에서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장님. 고도하지 마세요. 네?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치고 난 뒤에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네? 59%나 10%도 사전 투표율이 이다라는 데가 발생을 해서 아 이게 본 투표율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능력, 투표관리의 선거관리의 어떤 역량 이거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고 가져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송파구가 같은 송파구는 인구도 많고 투표율이 높은데 투표 인쇄율이 50% 투표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과연 송파구가 저렇게 엉망상태로 방치가 됐을까? 그거 한번 봐야 될 문제가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분들 나와 계시는데 좀 전에 이해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사전투표율이 낮은 경우에 무번호 표치 준비해라. 아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네? 네? 전혀 아는 분은 없으세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입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뭐 그런 이제 안내가 나갔는데 뭐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 경각심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보고받은 바는 없고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상황실 내에 이제 선거관리과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아니 저기 정식 공문은 아니고 이제 업무 연락으로 보낸 겁니다. 아니 그래도 당연히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보투표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부번호 투표용지 준비해라 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런 의식이 공유하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근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예. 참. 우리 선거관리과장. 예, 성과 그 업무 연락은 위에 결재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 그때 참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내면서 같이 그 내용을 넣어서 국장님까지만 보여드리고 보냈습니다. 예, 그건 뭐 보고사항까지는 아니라 생각해서 국장님까지만 보고하고 예, 업무 메일 보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 예, 뭐 잘 판단해서 인쇄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낮은 데는 특히 좀 주의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경각심이 전혀 없었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6월 3일 당일에 국회의원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오늘 났던데 통화했습니까? 제가 아마 투표하고 출근하는 길에 아마 그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정 그 이제 특정 국회의원이신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 중대 선거, 기초 선거할 때 한 사람이 한 장만 찍어야 되는데 아마 뭐 거기 3명 뽑는다고 3명 찍어서 찍는다고 오해하는 유권자가 있는 것 같다. 보도에는 서영교 의원으로 나오고 예, 그럼 뭐 그날 그렇습니다. 그 6월 3일에 통화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국회의원은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통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더 통화하고 나서 그 내용을 그 사무국에 전달을 했습니까? 사무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무국에 따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증인이 받았다고 제가 증인이 전달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 하니까 아마 제가 없을 때 자기도 전화를 받았다고. 왔었다라고는 전달을 한 거예요? 왔었다. 예, 네. 그렇죠. 아니 그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이중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되니까 기초의원에 대해서 네. 그게 없도록 선관위가 안내해달라고 증인에게 연락을 먼저 한 것이고 그 연락을 받고 사무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전화가 왔다라고 알려주니까 사무총장도 그 내용을 듣고 아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엄격한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으로 따지면 대법원장이 선거 당일이나 재판 계류 중에 전화를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누구나 전화하면 다 받아왔습니까 이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가 이제 많이 와서 제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한 서너 번째 와서 이게 뭐 또 급한 사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좀 그러면 여러 차례 아니 잠깐만요. 예. 팩트 확인부터 해야죠. 서너 차례 이거 저는 매우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일을
주먹구구 내지 원칙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불신을 받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개별 국회의원과 선거 당일에 통화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인도 판단하시는 거네요. 대신에 서너 차례나 전화가 와서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그렇게 비춰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중기표 방지가 일반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구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지역구에서는 가 기초원을 다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중기표가 무효표가 많이 안 나와야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중립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지역구에 따라서는 다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선관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그냥 전화를 얼떨결에 받았어도 밑에 전달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한 우리 대행님, 제가 그 배우자 출장 부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좀 답변 중에 제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출장 갔다 온 자료를 5년 만에 폐기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뭐 리투아니아 가서 전자투표 연구해 오고 뉴질랜드 가서 여성 참정권 관련된 연구해 온다고 하는데 몰라요. 회계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구를 실컷 해가지고 국가 세금을 몇 억씩 써가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외 출장한 결과 보고서를 해외를 연구해 오고 시찰을 한 거잖아요. 그 결과 보고서를 왜 5년 만에 없앱니까? 그러면은 다음 사람들은 다 갔던 것도 또 새로 가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 그 선관위 기록물 관리 규칙 18조에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어디나 지금 국민 혈세를 들여서 갔을 때는 연구 논문 같은 걸 써오도록 하고 장기간인 경우에 그 연구 보고서가 축적이 돼 있어야지 다음 사람들한테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보고서도 좀 엉망이지만 그 보고서 자체의 보존 기간이 그렇게 짧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2023년부터는 저희 중앙선거 홈페이지에 그 국외 출장 기록은 아니 전부 그게 공개를 하고 그거는 2023년이고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사전선거 문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노조에서조차 사전선거가 지금 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낼 정도면은 저는 이제 선거에서 제일 투표제도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투표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투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관위의 기본 데이터들이 다 안 맞고 불신이 쌓일 때마다 조금씩 고쳐오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니까 사전투표는 이미 불신이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저는 폐지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에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면 그건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의사표현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 행위와 같이 뭉쳐져 있을 때 경찰이 가장 예민하게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정확하게 갈라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공 안녕의 기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올림픽공원 현장을 혹시 청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3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엔 가보신 적 있나요? 정확히 지난 네. 최근에 그렇습니까? 네, 25일째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피해가 선관위가 갖고 있는 피해만 저희들이 보통 오늘 얘기가 됐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입장에서 피해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는 9개의 회원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총 추산해 보면 약 41억 4천만 원으로 체육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데이터도 나온 지가 20일 전, 5일 전이니까 20일째 피해액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큰 단체인 펜싱협회가 10억, 그리고 당구연맹이 9.8억, 그리고 대한산악연맹이 7.6억 등등입니다. 내용들 보면 OPT, 인증서, 법인카드들이 반출이 안 되면서 급여도 지급이 안 되고 그리고 대회 출장 대금도 지불이 안 돼서 입고 있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사무기기 반출도 당연히 그렇고요. 대회 물품이 안 된 것은 펜싱협회 우리 오상욱 대표가 해외 대회 나가면서 남의 칼과 남의 신발을 빌려서 신고 나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문서 반출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피해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 건물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79명인데 그중에 지금 23명 정도가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기관의 피해 보호 그리고 출입 보장 경찰이 해야 할 업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에 대해서 송파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청에서 직접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체육회에서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3번의 진입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현장 경찰들이 돕겠다고 그랬어요. 현장 경찰들의 응원하에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6월 8일, 그리고 6월 9일, 6월 12일, 6월 16일 모두 경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바리케이트 치워주겠다, 진입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대한체육회가 진입을 3차례 시도했습니다. 3차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말로 구두협의할 때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의원님, 그 체육회의 그 업무도 당연히 그 보호받아야 될 중요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경우에 충돌로 인한 국민의 안전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요, 총장님, 이제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지 말으셨어야죠. 대한체육회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 대한체육회가 직접 하든지 경찰이 여기서 응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현장 경찰들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한체육회와 지금 그리고 경찰의 불신을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그 당시 제가 그 보고받기로는 체육계에서 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저희 대화 경찰과 형사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진입을 도와줘 드렸는데 저항이 심하니까 체육회에서 그 충돌을 체육회 위해서 판단은 다릅니다. 마지막 18일 날은 그 자리에 무장경찰은 아니겠죠. 경찰들이 50명이 같이 있어서 진입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50명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또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원님, 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체육회의 업무는 보호받아야 될 중요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 안전을 저희들이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찰의 애로사항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현장에서 더 시작해서 저에 이르기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고 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국정조사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큰 상관이 없는 우리 동료 의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동료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한 주진우 의원께서 우리 동료 의원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위원장하고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부적절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부적절한지,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무슨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이 누구 사람 이름을 막 이렇게 거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께서 좀 적절하게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뭐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또 걱정이 돼서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5인 선거구, 그 선거구를 지난번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5인 선거구를 받아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수당, 소수당, 특히 소수당을 위해서도 우리 의석을 잃더라도 이 정치의 다양성, 소수당도 진출할 수 있는 조건, 이걸 합의하자. 이거 여야 합의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유권자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5명을 뽑는데 이걸 몇 명을 찍어야 되냐고. 아니 무슨 당에 같은 표가 이렇게 후보가 3명씩 막 써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선관위에서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는 오늘도 굉장히 황당한 지금 심정이 드는 게 뭐냐면은, 종로에서 땀 맞고 신촌에서 화풀이 한다고. 문제는 본선거 때 생겼는데 사전투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째서 사전투표가 국민적으로 무슨 없어져야 될 이런 이 제도처럼 지금 말씀하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정조사를 우리가 왜 하는 건데요? 본투표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전투표를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국민들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전투표가 언제 생겼나 한번 물어볼게요. 몇 년도에 생긴지 사무총장 대행님 몇 년도에 생겼죠? 법률은 2012년인데 12년도에 생겼죠? 그때가 18대 국회죠.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명박. 그죠? 그때 여당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의석이 몇 석인 줄 아세요? 180석 가까이 됐습니다. 친박당까지 지금 200석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인가요? 80몇 석밖에 안 됐습니다. 즉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새누리당 계열이 주도해서 만든 게 이번 사전투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언제 집행이 됐냐? 2013년도 보궐선거 때 적용이 됐고, 2014년도 제가 두 번째 성북구청장 출마할 때 그때 적용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그럼 본인들 반성부터 해야지. 이게 제도 잘못 만든 게 바로 우리라고.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사전 투표를 없앨 거면 그럼 국민들한테 투표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에서 많이 익숙한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우편 투표하죠. 총장, 그죠? 우편 투표 기간이 며칠입니까? 상당히 길게 주는 걸로. 그죠? 심지어는 개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오지요. 개표 끝나고도 우편 투표가 오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게 늘 문제지요. 근데 그 제도 바꾸고 있습니까? 안 바꾸고 있죠. 그 나라는 바보라서가 안 바꿉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제도는 역사적 경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관위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생겼듯이 사전투표 제도가 부재자 투표가 196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2년간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재자 투표가 불편했기 때문에 첫째로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가 없고 사전 신고해야 되니까 사전 신고 기간을 놓친 사람은 투표를 못했어요. 두 번째가 전국 어디서나 하려면은 대한민국처럼 주민등록 전산망이 완벽해야 돼. 해킹 안 당하고. 다른 나라가 그 제도가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을 못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망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랜 분단 국가여서 주민등록망을 철저하게 관리한 대한민국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가 완벽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에 의해서.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입이 잘못된 겁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소한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고 닭을 죽입니까? 고칠 생각을 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도 똑바로 대응하세요. 선관위 의원님들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 어째요?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던데 나중에 다 청문회 할 때 두고 봅시다. 아까 답변하신 분들 하나하나 토론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장난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중앙선관위로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아니 예. 우리 국정조사 특위라는 게 우리 기간적인 오늘 기간적인 2차 기간보를 합니다만 어떤 진상에 대한 조사,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인들 물론 뭐 개인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정인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소가 국정조사 특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지금 윽박을 지르면서 두고 봅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답게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내 의견하고 안 맞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잘못됐다 아니야 두고 봅시다 이런 어떤 분위기로 엮었어야 갔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네. 예,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품위를 지켜주시고요. 또 다른 의원님에 관해서 발언하실 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박소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선관위 관련해서 나왔던 각종 논란의 헤드라인들입니다. 2023년에 주로 나왔더라고요. 뭐 가족 채용 비리라든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그래서 전 사무총장 차장 압수수색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저희는 또 비슷한 상황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출장 어떻게 가고 계셨는지 일정을 좀 재구성해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그 22년 말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네. 논란이 된 부인 동행 출장인데 그 이후에 22년 말에 출장 다녀오시고 23년에는 본격적으로 선관위 논란이 터집니다. 중앙선관위 특별감사 등등등 터지고 이제 여기서 뭐 자녀 채용 비리서부터 해서 많은 논란이 23년에 진행됩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보니까 23년에는 선관위원들 아무도 출장을 안 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24년에도 아무도 출장을 안 가셨어요. 22년에도 출장 가셨고 최근에 25년에도 가셨는데 집중적으로 23년, 24년에는 출장을 안 가셨어요. 저는 이때는 감사가 집중되고 비난이 집중됐기 때문에 선관위에 긴장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년 말이죠. 11월에 또 위원장님이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을 슬그머니 가세요. 맞죠? 네. 예, 여기서부터 저는 긴장감이 또 풀렸다고 봅니다. 23년간 그동안 다니던 해외 출장을 왜 23개월간은 안 갔을까? 그때 논란이 집중적으로 터진 기간입니다. 보도가 쏟아지고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24년 말부터 위원장님은 출장을 가시고 25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고 위원장님 대국민사과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다시 선관위원님들이 대대적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가신 24년 11월에 출장은 해외 출장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재개하신 거예요. 이 패턴으로 재구성해 보이면. 제가 이걸 굳이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이렇게 1, 2년 정도 소나기 맞는 듯이 긴장감 유지하다가 흐트러질 수 없다. 저는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관위원님들과 사무총장님, 차장님 앞에서 제가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선관위원님 한 분께 제가 청문회 대비해서 샘플로 조금 여쭙겠습니다. 조병현 위원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마이크 나오십니까? 좀 도와주시죠. 네네네. 예, 위원님 현재 변호사시고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한 달 업무를 100으로 쳤을 때 선관위 업무는 대충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본인이 하시는 모든 업무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십니까? 약 5분의 1 정도. 5분의 1? 20%? 예. 20% 알겠습니다. 네. 박순영 위원님. 예, 마이크 좀 이어받아 주십시오. 예, 현직 고등법원 판사신데요. 네. 지금 본인이 고등법원 판사 포함해서 하시는 업무량 시간이 다 해서 100이라고 쳤을 때 네. 선관위원으로 할애하고 계신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요즘하고 평상시하고 좀 달라서요. 예, 평상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상시는 그러니까 본 업무가 100일 때 저는 솔직히 한 10에서 15. 10에서 15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웅 위원님 마이크 좀 이어받아 주십시오. 예. 예,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신데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 평소 하시는 업무량을 100으로 치셨을 때 선관위에 할애하시는 시간 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도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광일 위원님, 예, 학자신데요.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시고 정당학계 학장이십니다. 저희가 그 회장 전 회장입니다. 예, 전 회장이시죠.
예, 본인이 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100이라고 쳤을 때 선관위원으로서 할애하고 있는 시간 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겨가지고 평상시에 얼마인지 말하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특수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 직전에 그건 제가 3월 30일에 임명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얼마 했다라고 얘기가 상당히 제한되긴 하는데요. 그때 이후에 한 5분의 1에서 뭐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저쪽으로 시가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네. 김성준 실장님, 그 헌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 이 선거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철원의 육군 15사단 GOP에서 이중투표 사고 난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한 이등병이 그 자신의 투표용지가 아닌 다른 일병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맞죠? 네. 투표를 못하게 된 그 일병이 투표용지가 없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정작 상사는 그 피해 일병이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투표용지에 투표했던 이등병에게 또다시 투표하게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단계별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방부의 그 4월에 시달됐던 선거사무 기본지침 8페이지를 보면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즉시 신고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켜졌습니까? 이 15사단의 케이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버섯 투표 신고를 하면은 제가 이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런 대봉투를 나눠줍니다. 그럼 이 대봉투 안에는 선거 안내문도 있고 또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그리고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이런 회송용 봉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봉투가 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장병 개개인에게 배부가 돼야 되는데 투표소 생활관 그 행정반에 여러 장병 봉투가 뒤섞인 채로 비치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표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등병이 하필이면 섞여 있는 여러 대봉투 중에서 남의 걸 꺼내서 투표를 한 거예요. 21세기 저는 백두대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남의 회송용 봉투를 본인이 투표함에 넣은 거죠. 장관님, 이 지휘관의 실장님, 지휘관에게 이 이중 투표가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일이 28일 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한 그 이제 병사가 선관위에 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해서 네. 이제 강원도 선관위에서 해당 부대로 민원이 왔다. 그래서 제가 6월 그래서 1일 날 그게 맞습니다. 와서 6월 1일 날 이제 오후에야 지휘관에게 사흘 뒤 5월 28일이었다가 네. 발생일은 6월 1일 오후에 보고가 되죠. 그게 피해 장병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군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리라 보고 결국 선관위에 신고해서 15사단장에 보고한 게 6월 2일이었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근데 이걸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걸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강원도 선관위에서 이제 얘기가 와서 부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잘못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하고 그 투표하지 못한 병사를 이제 공가를 보내서 6월 3일 날 본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 나서는 네. 이제 해당 부대장은 이제 그 조치가 됐으니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니까 그게 6월 22일 날 언론 보도가 나서 6월 23일 날 육군 본부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육군본부는요. 해당 부대로부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건 은폐, 보고 누락 때문에 언론 취재가 시작된 다음에 인지하게 됐는데요. 국방부에서 근데 의원실에 지방선거 관련 사고는 여기 15사단 한 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전부 다 그 언론 보도 난 다음에 전부 다 부대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신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건 현재까지죠. 전수조사 하신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인사복지실장님 이게 병역 의무로 돼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가벼이 하지 않고 참정권을 훼손은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안기백 장관에게 이번 지방선거 장병들의 선거권 침해 사례 있는지 정군 전수조사 건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 잘 보시세요. 지금 탄핵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넘겼는데 청년 장병들에게 명백한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저 장병이 선관위 신고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는 영영 이 사건이 묻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특검 수사 대상에 군내 참정권 침해 사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강동원 사무총장님 먼저 물어보고 강동원 총장님 직무 네. 대리 실